remove invalid parentheses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도 차근차근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젠다를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먼저 문제를 이해해야겠죠. 입력값으로 S가 주어집니다. 문자열이 주어지고요. S는 영문 소문자 혹은 왼쪽 괄호 오른쪽 괄호의 조합으로 주어지는데요. 이 중에 밸리드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 임의의 괄호를 한번 지워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밸리드한 그 조합이 나왔을 때 그 모든 경우에 밸리드한 문자열들을 리턴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S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오른쪽 괄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른쪽 괄호를 어떻게 해서든 지워가지고 밸리드한 그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요걸 지워볼게요. 요걸 지우면은 이런 조합이 되고, 이 조합은 밸리드한 조합이 됩니다. 그럼 요것도 답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등장하는 오른쪽 괄호를 지웠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조합은 이렇게 되고, 이건 역시 밸리드한 조합이 되기 때문에 그 답에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답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이 문제를 풀이할 때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입력으로 주어진 S가 인밸리드하다는 것을 판단할 것이냐, 그 방법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 밸리드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지울 것이냐. 왜냐면 하나를 지우고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두 가지가 먼저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50%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풀이의 50%. 그러면 그 S가 밸리드하지 못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BAL이라는 그 밸런스를 나타내는 변수인데요. BAL이라는 인테저 변수를 하나 두고, 그리고 그 입력으로 주어진 S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인덱스 i를 가지고 한번 순회를 해봐요. 순회를 하는데 왼쪽 가로가 나오면 이 BAL을 하나 증가하고요. 오른쪽 가로가 나오면 이 BAL을 하나 감소합니다. 그리고 BAL이 0보다 작을 때 인밸리드 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를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처음에는 초기값은 0이고요. 왼쪽 가로가 나왔으면 이걸 1을 증가하고, 오른쪽 가로가 나오면 하나를 뺍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이 짝이 됐으니까 밸런스는 0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갔을 때 오른쪽 가로가 나왔으므로 하나를 빼게 되면은 벨은 0보다 작게 되고요. 실제로 이 문자열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인밸리드 하다고 판단이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S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봐요. 그리고 동일한 로직을 적용했다고 해봅시다. i가 여기서 출발하고 왼쪽 가로가 나왔으니까 벨은 하나 늘어나고요. 왼쪽 가로가 나오면 또 늘어나고, 오른쪽 가로가 나오면 하나 감소합니다. 이런 경우에 벨은 0보다 작지가 않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인밸리드 하다고 판단을 못할 것이냐. 여기서 약간 이제 트릭을 써야 되는데 S를 한번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상인데 이걸 그대로 뒤집는다. 뒤집으면 여기 이제 뒤집어서 한번 표기를 했는데요. 오른쪽 가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왼쪽 가로가 나오고, 왼쪽 가로가 나오고, 이제 요 S를 이제 그대로 뒤집은 거죠. 이 뒤집은 것을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 인밸리드 밸리드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i를 여기서 출발하는데 아까는 왼쪽 가로가 나오면은 벨을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가로가 나오면 벨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왼쪽 가로가 나오면 하나를 빼고요. 0으로 들어갔고, 이제 이거하고 이건 짝이 맞는 거죠. 모양은 이상하지만. 그리고 왼쪽 가로가 나오면 다시 하나를 빼요. 이렇게 되면은 벨이 0보다 떨어지므로 이것을 이제 인밸리드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S를 forward로 한번 리버스로 한번 해서
따져보면 인테저 변수 배를 이용해서 0보다 작을 때를 인밸리드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제 그 제대로 s가 인밸리드한지 밸리드한지를 그 판단할 수 있는 로직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해놓고 이 i의 의미는 이제 그거죠. 이제 그 뭔가 제거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제거의 대상이 되는 괄호를 만났을 때 i는 거기에 멈춰 서 있고, 그럼 다시 처음부터 뭔가 다른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지워야 할 대상을 그 판단을 해서 그걸 지우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따져보는 거죠. 지우고 나서 그 문자열의 조합이 밸리드하냐 인밸리드하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지울 것이냐. 그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스 J를 한 번 더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를 여기서 처음부터 출발하고 J도 물론 처음에 두고요. 아까 그 배를 저희가 활용한다고 했죠. 0으로 두고 왼쪽 만나면 1, 오른쪽 만나면 마이너스 1 해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벨이 이제 0으로 떨어질 거고요. 왼쪽 나왔으니까 1, 오른쪽 나왔으니까 0.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인밸리드하다고 판단하고, 이 순간 i가 가리키는 이 오른쪽 가로의 의미는 제거 대상입니다. 제거 대상인데, 그러면은 이걸 이제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워야 되냐면 앞에서부터 다시 순회하면서 이 i가 가리키는 오른쪽 괄호하고 똑같은 괄호가 나왔을 때 그것을 지우고 다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j를 여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을 때 이것을 한번 지우고 다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지우고 다시 전체를 고민을 해본다면 이걸 그대로 이걸 지우고 나머지 것들을 뽑아보면 이렇게 돼요. 예전에 우리 살펴봤던 거랑 같죠? 실제로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그 밸리드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밸리드한 거를 이렇게 판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한번 더 뒤집어서 따져봐야 돼요. 물론 이건 볼 것도 없이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뒤집었을 때 밸리드 하겠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J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봐요. 얘는 대상이 아니고, 왜냐면 i가 가리키는 괄호하고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같죠. 근데 이번에도 얘를 빼고 다시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밸리드하냐 인밸리드하냐. 근데 이걸 지우는 것은 여기 이렇게 제가 다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직관적으로 봐도 지금 밸리드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를 한번 뒤집어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네, 이렇게 한다면 그 인덱스 i하고 인덱스 j를 활용한다면 이제 하나를 지워서 다시 밸리드한지 인밸리드한지 따져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핵심 로직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 얘기한 그 핵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그 부분 문제를 한번 정의를 해보고 리커시브하게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 이런 류의 문제는 뭔가 따져보고 제대로 그 된 것들을 이렇게 추출하는 건데 전형적인 그 완전 탐색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해봐야 되고, 그럼 모든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각 경우에 대해서 인덱스 i하고 j를 가지고 그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한 번씩 다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 전형적인 depth first search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분 문제를 DFS라는 부분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한번 재기적으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브 프로블럼을 먼저 디자인을 해야 되죠. 그 보통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탐색 방법이 depth first search이기 때문에 부분 문제의 이름을 DFS라고 정의를 했고요. 리턴 타입은 보이드로 해서 리턴할 게 따로 없다는 그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규먼트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스트링 s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주어지는 문자열, 내가 지금 밸리드한지 인밸리드한지 판단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첫 번째 아규먼트로 주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s가 밸리드하면 어딘가에 넣어야 되겠죠. 그 답을 실제로 저장할 리스트 스트링을 두 번째 아규먼트로 넣어주고, 그리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인덱스 두 개를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i하고 j. 그러면 그 i하고 j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따져봤는지에 대한 인덱스를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아규먼트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집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BAL이라는 변수를 증가할 괄호 그리고 BAL이라는 변수를 감소할 괄호를 따로 이렇게 아규먼트로 받을게요. 그럼 만약에 S를 뒤집어서 따져보겠다. 그러면은 뭐 이게 또 뒤집어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이면. 네. 이렇게 해서 서브 프로블럼은 그 디자인을 하고요. 실제로 이 녀석이 그 호출이 되면 어떤 식으로 그 리커전 트리가 그려지는지를 그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네, 미리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네. 편의상 여기서 앤서는 생략을 했고요. 그 출발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DFS에 S 문자열, 지금 우리 아까 봤던 예제하고 똑같아요. 네. 이러한 입력이 S로 주어졌을 때 네, 똑같습니다. 레스트 i하고 레스트 j는 처음이니까 00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아직 문자열을 뒤집기 전이니까 S를 뒤집기 전이니까 그 파 inc하고 파 dc를 그 왼쪽 가로 오른쪽 가로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호출이 됐을 때 여기 잠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인덱스 i로 이제 점점 이렇게 한 번씩 가면서 그 밸리드하지 못한 괄호를 하나 찾았을 때 i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 j는 처음부터 쭉 순환을 하는데 여기 점이라고 찍혀 있는 부분에 각각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점에 j를 가져다 놓으면 얘를 이제 빼고 다시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dfs가 호출되는 형태로 한번 구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쪽에 dfs에 보면 첫 번째 아규먼트에 s가 주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위에 그 부모 dfs에서 여기 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첫 번째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점이 빠져 있는 경우 이제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물론 직관적으로 봐서 첫 번째 아규먼트로 주어지는 것은 밸리드해요. 하지만 여기서 그 레스트 i하고 레스트 j는 이전에 따져봤던 i하고 j 인덱스를 그대로 줍니다. 왜냐면 그전 거는 볼 것도 없고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직은 뒤집어지기 전이에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밸리드한 걸 찾은 건 아니니까. 뒤집는다는 얘기는 그 여기서 주어진 s가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뒤집어야죠. 그 전까지는 그 라스트 i하고 라스트 j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지금 첫 번째 j를 제외하고 이렇게 df에서 호출이 됐다. 그러면 여기 라스트 i하고 라스트 j는 4일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따져봐야 이거 정상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i를 가지고 쭉 봤더니 뭐 문제 없는 게 없다. 그러면 얘를 뒤집어야 됩니다. 이렇게 뒤집는 식으로 해서 네. 이걸 이제 뒤집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기적으로 dfs를 호출하도록 이제 dfs를 구현해야 되겠죠. 라스트 i하고 라스트 j는 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00이 오고요. 그 다음에 파 inc, 파 dc는 뒤집어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뒤집어요. 그 포워드한 거를 리버스하고 리버스한 걸 다시 뒤집으면 포워드가 될 테니 그 녀석을 답에다가 추가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뭐 직관적으로 봐서도 이제 정상인데 여기서 DFS를 우리가 잘 구현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테고 다시 이제 S를 뒤집어 가지고 따져보고 영역 마찬가지 주고 오른쪽 가로 왼쪽 가로 이렇게 반대로 줘가지고 따져봅니다. 근데 뭐 직관적으로 봐서도 문제 없죠 지금 상황이. 네, 여기가 문제 없으니까 뭐 이것도 문제 없죠 지금.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뒤집어서 원래 거를 추출해 가지고 이걸 답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점선에 해당 점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괄호 두 개가 답에 추가된다는 그 내용이고요. 그럼 저것을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브 프로블럼 아까 말했던 것을 그 프로타입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는 뭐 그대로 적어볼게요. 그리고 last i, last j, 그리고 파 inc, 파 dc. 네, 이렇게 비워놓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대로 구현이 됐다. 그러면 엔트리 포인트에서 호출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가장 먼저 그 리스트 스트링의 타입에 answer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answer를 리턴하고요. 답을 저장할 거니까. 그 다음에 dfs로 호출하는데 입력으로 주어진 s를 주고요. 답을 저장한 s 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last i하고 last j는 00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왼쪽 가로를 만나면 배를 증가해주고 오른쪽 가로를 만나면 배를 감소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호출을 해볼 거예요. 얘는 당연히 new 해야겠죠. 어레이 리스트로 이렇게 new 하고요. 그러면 이제 dfs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 dfs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리커시브 펑션이에요. 근데 보통 리커시브 펑션이 이렇게 베이스, 리커전, 파트로 나눠서 구현하는데 이 함수는 특이하게도 요 모양이 딱 맞진 않아요. 네.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벨에 해당하는 변수를 한번 일단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i를 이용해서 last i부터 끝까지 순회하는 루프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i는 last i부터 i가 요거를 SL 랭스를 n에다가 한번 어사인 하고요. 그러면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늘려가는 겁니다. 네. 여기 안에는 이제 뭔가 i가 문제가 되는 인밸리드한 그 괄호를 찾았다면 이 안에서 다시 재기 호출을 하는 형식으로 구현을 할 거예요. 이 블록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다. 이 for 블록을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없으니까 S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S가 문제가 없으면은 한번 뒤집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S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여기서 R이라는 스트링을 선언해서 문자를 뒤집는 것은 스트링 빌더를 선언해서 S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버스 호출하면 뒤집어집니다. 그럼 스트링 R로 이제 어사인 해야 되니까 toString 하고요. 만약에 paINC가 왼쪽 가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 뒤집어진 거죠. S가 forward라는 얘기고 이 R은 뒤집어진 거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뒤집은 S를 한번 따져보자. 그럼 어떻게 따져볼 거냐? dfs 다시 넣는 거죠. R을. Answer는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는 처음부터 봐야 되니까 last i, last j 00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DC가 INC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그 핵심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네, 뒤집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paINC가 왼쪽 가로가 아니다. 그 얘기는 그 forward S도 한번 받고 reverse S도 받기 때문에 그 R이라는 거는 뒤집었는데 뒤집어서 원래 게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니까 답에다 추가할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R을 두 번 뒤집은 경우가 되는 거니까 처음에 S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R을 여기다가 이렇게 예전에 뒤집은 걸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그 중요한 것은 인밸리드한 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 i를 건너뛰다가 인밸리드한 걸 찾았다. 그러면 다시 인덱스 j를 이용해서 그 for를 구성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야 돼요. 먼저 캐릭터 s로 그 i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읽어와요. 근데 이게 paNC하고 같다. 그러면 배를 하나 늘려야겠죠? 그게 아니다.
만약에 파 DC하고 같다. 그러면 벨을 뺍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벨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그냥 건너뛰어요. 왜냐면 이 밑에서 여기 왔다는 얘기는 벨이 0보다 작다는 거니까 인밸리드 했을 때 인밸리드한 그 괄호를 발견했을 때 i가 거기 가 있을 때 그 따지는 로직을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곧 여기 이제 리커시브 콜이 이루어지는 곳이겠죠. 이렇게 s가 인밸리드하다. 그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인덱스 j를 활용해서 이거는 이제 rest j부터 가야겠죠. 아규먼트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j가 i하고 같을 때까지 따져봅니다. 그럼 여기서 DFS를 무조건 호출할 수 없어요. 왜냐면 j가 뭔가 i하고 같은 괄호일 때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j가 여기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제거하고 한번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j를 한 칸 더 전진했을 때 그 j-1하고 같은 거라고 나오면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지우나 이걸 지우나 모양이 같거든요. 잘 보면. 네. 여기 똑같이 이 모양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리커시브 콜을 DFS로 리커시브 콜을 하면 안 되고 조건에 맞을 때만 콜을 해야 됩니다. 언제냐? 일단 S에 J에 해당하는 괄호가 파 DC하고 같아야겠죠. 네, 왜냐면 I하고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J가 rest J하고 같으면 뭐 이거는 그냥 rest J가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인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J-1을 따져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고 혹은 5월을 걸어서 여기서 J-1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J-를 한번 추출해가지고 이게 파 DC하고 같지 않으면 봐야겠죠. 만약에 같다 그러면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미 봤으니까. 이전 J에서.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만 리커시브 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때 이제 리커시브 콜 할 때는 그 J에 해당하는 문자를 지워야 돼요. 어떻게 지울 거냐? 서브스트링을 활용해서 지울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J까지 이건 이제 이건 비긴 인덱스고 이건 엔드 인덱스인데 엔드 인덱스는 익스클루드 하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s 서브스트링 다시 j 플러스 1부터 이렇게 하면은 j에 해당하는 문자는 지워진 문자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답에 해당하는 answer가 전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last i로 i가 들어가고 last j로 j가 들어갑니다. 파 inc하고 파 dc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되죠. 그대로 넣어야 되죠. 이거 이제 뒤집는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하면 중간에 인밸리드한 i를 발견했다는 거고, last i하고 last j를 그 현재 i하고 j로 바꾼 상태에서 리커시브 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요게 호출됐을 때 여기 지금 요거하고 요거가 이제 이 컨텍스트에 ij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간부터 다시 한번 따져봐요. 그래서 이 for가 끝났다, 인밸리드한 게 끝났다 그러면 다시 한번 i를 뭔가 증가하면서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미 이 호출에서 다시 또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데 인밸리드한 건 한 번만 따져보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룹을 끊어야 돼요. 여기서. 네, 리턴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또 여기 밑에를 안 따져보거든요. 네, 왜냐면 인밸리드한 게 나왔으면 인밸리드가 다 해소될 때까지 그 깊이 우선 탐색을 해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리턴이 빠지게 되면 다시 i를 전진해서 따져보게 될 것이고, 또 그때 문제가 없으면 다시 1위로 내려오는데
그거는 피해야 되죠. 왜냐하면 인밸리드한 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리커시브하게 이쪽 그 뎁스 퍼스트 서치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구현이 이렇게 됐는데요. 한번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뭐 문제 있나 봅니다. 58번째 라인에 잘못됐네요. 네, 지금 답이 나왔고 한번 서밋 해볼게요.